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피터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십니까? 토익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이신가요? 아니면은 토익을 본 지 한 수년이 지난 학생이신가요? 아니면 직장인이신가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무튼 저는 피터라고 하고요. 여러분 스파르타 토익 파워 스타트라는 이름의 교재 여러분 갖고 계시죠? 그 교재를 통해서 RC를 1강부터 20강까지 1강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토익을 이제 점수를 올리는 방법, 뭐 이런 정도 팁스를 좀 드리는 그런 강의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강부터 본격적으로 유닛 1 명사와 대명사부터 시작해서 심화학습이라고 우리 교재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심화학습은 액추얼 테스트, 실전 문제를 푸는 그런 학습까지 해서 총 19강, 1강을 포함해서 총 20강, 총 20강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선택이 참 잘한 선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1강부터 2강, 3강, 4강, 5강에서 멈춤이 아니라 1강부터 20강까지 완강을 했었을 때 그때의 느낌이어야 하는데, 보통 인강을 듣는 학생들의 단점이 뭐냐?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인해 오히려 자꾸 미루게 되고 한꺼번에 들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하루에 1강 또는 2강 이상씩 꾸준하게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만약에 보름 동안 이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은 하루에 2강 또는 3강씩 꾸준하게 듣고 다시 남은 기간 동안 한 번 더 돌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꾸준함, 그 꾸준함이 필요한 게 바로 이 토익 강의입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RC,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RC의 100문제를 얼마나 많이 맞추느냐에 따라서 495점 만점이거든요. LC 495점 만점, RC 495점 만점, 우리 총 토탈 990 만점. 네, 야, 여러분 990 만점 성적표가 나한테 딱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네, 로또를 샀었을 때 그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로또를 딱 사게 되면 내가 이 로또 되면 어떻게 하지? 일단 뭐부터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990 만점, LC 495, RC 495, 토탈 990 만점 나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거기에 이 강의를 통해서 무조건 495점 만점 RC가 될 수 있다라는 장담은 못 합니다. 거짓말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솔직히 495점 만점 맞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보통 이제 LC를 350점 맞고 RC를 350점을 맞췄을 때 토탈 700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분명 700점대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00점대에 맞는 강의가 따로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수준의 강의예요. 그렇다면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대략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 영어했는데 실력은 있지만 내가 토익이라는 걸 처음 하니까 이런 스타트라는 걸 가지고 이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한 영어 공부한 지 한 10년 됐다, 한 2, 3년 됐다, 1학년 때까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공부를 하다가 좀 푹 쉬다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돼서 이제야 시작했다, 이런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그러한 학생들에게는 이 700여라는 숫자를 갖고 싶어 해요. 기본적으로 빨리. 사실 여러분 수미한가로 나눴을 때 90점부터는 수잖아요. 그죠? 80점대는 우고요. 70점대는 미인데 69점이 나와도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익으로 따지면 695는 양이에요. 그럼 700은 그냥 미예요. 그러니까 695와 700은 굉장히 천지 차이처럼 느껴지죠. 495와 500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285와 375 100점의 차이지만 별로 큰 느낌이 없죠. 하지만
600점대하고 앞자리가 6이냐 7이냐가 이게 굉장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700점대를 일단 맞추려면 물론 LC, RC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LC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RC가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어찌됐든 간에 350, 350을 맞아야지만 700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50점 정도를 기본적으로 맞기 위한 공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강의가. 그러면 350점 정도를 맞으려면 어휘로 따졌을 때는 여러분 대략 몇 개 정도를 암기해야 되냐면 2500개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토익 어휘로만. is, 뭐 am, are, was 이런 걸 빼고 오로지 토익 어휘로만. 그래서 이 교재를 완강하시고 이 교재만 꾸준하게 이 교재만 파도 대략 한 3500개 정도의 어휘가 나오니까 2500개는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리고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지금 여러분 이제 다음 강의 2강부터 이제 명사와 대명사부터 갈 텐데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이 책을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아 선생님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1강부터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 강의를 정독을 네. 뭐 알아야 선생님 정독을 하죠. 잘 모르니까 지금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는데요.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냥 독서를 하는 거예요. 독서.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 쭉 한번 읽었는데도 뭔가 스토리 같은 게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왜냐면 명사와 대명사를 나가고 그 명사하고 대명사 나간 다음에 형용사하고 부사를 나가고 전치사를 나가고 동사의 형태와 종류를 나가고 이 순서가요. 다 문법이 탄생한 배경들에 따라서 순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강의를 바로 그냥 뭐 책을 보지 않는 채 그냥 바로 가신다면 한번 책을 정독해 보고 이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들었을 때 다소 어렵다라고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 제가 이 강의를 쫙 이제 앞으로 찍을 건데 독해 파트 부분이 수준이 살짝 높아요. 근데 문법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낮을 수는 있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문법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업이 난이도가 높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훑어보고 이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 괜찮을 거예요. 네, 아주 좋을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350점 정도를 맞으려면 100개 중에서 RC 100문제 중에서 몇 개 정도를 맞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50개 정도를 맞으면요. 토익 점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물론 문제당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틀리느냐에 따라서 배점이 좀 달라져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30 정도가 나와요. 네. 짜죠? 네. 반대로 여러분 50개를 LC에서 맞으면 275 정도가 나옵니다. 완전 다르죠. LC는 점수가 좀 후한 편이거든요. 근데 RC는 시간 조절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230점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한 70개를 맞으면요. 70개, 30개를 틀린다고 해요. 그러면은 한 330 정도 나와요. 그러면 350개, 350점수를 만들려면 최소한 75개 잡아야 돼요. 여기 좀 깨끗하게 좀 써볼게요. 네, 그러니까 75개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토익에서 85가 토익 RC는 5, 6, 7 이렇게 구성됐는데 5가 총 30문제가 나와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하겠지만 빈칸에 문장에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의 형태 또는 어휘를 구하는 문제예요. 문법 또는 어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30개가 나오고 그다음 8, 6가 지문당 4문제씩 나와요. 우리가 이것도 볼 거예요. 나중에 심화학습 가면은 8, 6를 실제로 풀어보기도 할 거고요. 이게 4지문이 나와요. 4문제씩 4지문이 나오니까 16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46문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0문제 중에서 46을 빼면 54문제가 독해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16개 중에서 8, 6, 16개 중에서 지문이 4개라 그랬잖아요. 4, 4, 16. 그러니까 한 지문당 독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문장 찾기 문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독해 문제라고 거의 말할 수 있는 문제가 또 4개가 포함이 된 문제예요. 16개가. 그러면 거의 독해는
한 대략 58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60개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독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독해가 되기 위해서 선생님 독해만 많이 풀면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문법부터 가야 돼요. 기본적인 문법을 잡아두고 그 문법을 바탕으로 어휘를 넣고 그 어휘를 넣은 상태에서 독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독해를 많이 해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독해가 시험에서 정기토익 시험에서 어떤 질문의 유형이 나오고 어떤 지문의 유형이 나온지를 파악하여 많이 그 지문들을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독해까지 풀어야 되니까 10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총 75분 풀어야 되니까 이리저리 다 빠지고 뭐 OMR 마킹 하는 거 뭐 빠지면 한 대략 68분 정도 7분 뺄게요. 그러면 68분 좀 넉넉 잡고 68분이지 한 65분 정도에 100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게 독해를 푸는 연습까지 해서 900 이상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이 강의를 통해서 일단 문법의 틀을 잡아라. 그 문법의 틀을 잡고 그 문법을 공부하다가 나오는 토익 어휘들이 있잖아요. 그 어휘들을 외워라. 그런데 여러분이 뭐를 좀 실수하시냐면 여러분 지금 옆에 어휘책 하나 있죠. 그죠? 어휘책 없어요? 혹시? 뭐 토익 공부 시작하겠다 그러면은 어휘책 하나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뭐 기본서 같은 거 스타트 같은 거 지금 이와 같은 책들 딱 잡아놓잖아요. 그리고 이 어휘책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자투리 시간에도 외우고 막 뭐 도서관에서도 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로지 이 책으로만 그리고 어휘도 이 책에 나오는 어휘 또 어휘를 암기할 때는 어휘 따로따로 암기하지 마시고 이 문장에서 이 어휘의 쓰임 그리고 패턴 이 어휘가 이런 패턴으로 쓰인다. 또 어울리는 어떤 품사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에서 어휘 어떻게 외우세요? 예를 들어서 뭐 part라는 지금 나왔으니까 부품이라는 뜻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부품 이렇게 외울 때 이 어휘 모르는 어휘를 도서관에서 어떻게 노트에 어떻게 외워요? part 부품 얘야 밥 먹으러 네 잠깐만요 part 이렇게 외우자. 그리고 여기 까맣게 되고 여기 굳은 살 베기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part라는 단어가 computer parts. The parts will be replaced with the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old parts will be replaced with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이제 패턴 또 문장수 어울리는 것 이렇게 같이 묶어서 외워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휘책 버리세요. 일단 이 책으로만 가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다음 강 명사와 대명사 유닛 1부터 20강 그러니까 총 20강 19유닛까지 19유닛이 되네요. 유닛으로 따지면 19개를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문법을 12개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심화학습을 하게 돼요. 이 12개의 유닛이 명사, 대명사부터 맨 마지막 접속사까지 가요. 중간에 스탑하지 마세요. 꾸준히 가세요. 단 미리 정독 한번 하세요. 미리 정독 한번 하시고 저와 쭉 가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냥 넘어가요. 또 쭉 가요. 계속 쭉 가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어휘 제가 암기하라는 거 있을까? 쭉쭉 가면서 그냥 쭉 가요. 그리고 각 유닛당 제가 독해도 얘기할 거예요. 이해 못할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 문법이 안 된 상태에서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독해를 나가버리면 당연히 여러분 이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인강에서 제가 기다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강에서는 매 유닛마다 독해에 대한 일부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알려줘야 돼요. 질문의 유형, 독해 뭐 지문의 유형 막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독해도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렵죠 당연히.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쭉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습을 해요. 철저한 복습을 한 후에 다시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인강을 또다시 봐봐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일주일 안에 다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 안에 보는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러면은
1강을 듣고 월요일, 2강을 듣고 화, 월, 화, 수, 목, 금이라고 칠게요. 3강 듣고 4강 듣고 5강을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토요일 하고요. 일요일은 다시 1, 2, 3, 4, 5강을 총 리뷰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주에 월요일 날 6강 듣고 화요일 7강 수 이렇게 해서 8, 9, 수, 목, 금, 10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날 총 리뷰를 하죠. 이 리뷰를 할 때 여기서부터 리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리뷰를 하는 거야. 1강부터 다시 10강까지 리뷰를 하는 거죠. 그럼 또 그 다음 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주가 되면 뭐 11, 12, 13, 14, 15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 주의 주말에는 또 1강부터 여기까지 또 15강까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리뷰를 해보세요.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선생님. 저도요. 이렇게 리뷰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몸이 따라줘야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걸 극복하셔야죠.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강을 왜 들으세요? 지금 이 인강을 왜 들으세요?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조금 뭐 부족할 수 있으니까 학원 가서 너무 많이 돈이 드니까 인강이 더 낫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시간의 부족 때문에 인강을 듣는 학생이 대다수라면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된단 말이죠. 그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제가 정독을 미리 한번 해라. 독서하듯이 그냥 하라. 이해 안 돼도 그냥 해라. 그 다음에 인강을 들어라. 인강을 들을 때 복습할 때는 이렇게 주말에 전체 복습을 1강부터 계속 전체 복습을 해라. 이렇게. 그리고 이거 다 들으면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다시 한번 해라 라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독해 말이에요, 여러분. 독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독해 정말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요, 문법과 어휘가 안 되면 독해는 영원히, 독해를 한 10,000문제를 풀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독해가 안 되면 정말 너무 독해가 안 되면 우리 교재의 맨 뒤에 독해를 해석해 놓은 한글을 좀 보세요. 네, 그래서 토익 독해에서는 이러한 글류가 나오는구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느끼세요. 그리고 한글로 된 번역된 그 문제와 그 보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글로 풀어보세요. 소위 언어 영역 평가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언어 영역 한다고. 그거를 틀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럼 이거는 한국말로 풀어도 안 되는데 영어로 되니까 더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약간 국어적인 센스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된 것을 미리 보는 것도 토익 시험에 매우 도움이 되고, 또 하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뭘 느끼게 되시냐면 토익 독해가 이 글들이 대충 이런 글에서 왔다 갔다 하네. 여러분 토익은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안에서만 계속 도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제가 굉장히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란 얘기야. 그거를 느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So far so good,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so good, 좋아요, 이렇게 할 거야. 제가 강의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통틀어서 제가 뭐 600 지금 이 교재 뭐 파워 스타트, 그 다음에 700, 800 실전 다 동영상을 찍고, 저 김부로라고 한번 인터넷상에서 딱 치시면 제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샘플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저의 하나의 stands for, 그러니까 저 피터를 말하는 하나의 그 상징?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인강을 하다가 so far so good, 그러면 지금까지 이해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so far so good 이렇게 외치면서 같이 좀 해달라는 의미니까. 물론 안 해요. 오프라인에서도 막 하라고 해야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은 막 이렇게 외치거든요. 왜냐면 제가 강요하니까. 힘내서 열심히 하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는 거야, 우리는 990이 될 수 있어 라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인강에서는 여러분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없으니 좀 안타깝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오프라인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튼 간에 가까이 바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so far so good 그러면 여러분도 so far so good 이렇게 외치면서 같이 좀 공부해 보시면 뭐 졸릴 때 좀 so far so good 또 외치고 그러면은 뭐 판소리에서도 뭐 얼쑤 휘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잊지 마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so far so good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러고 있죠 여러분 지금. 뭐야? 뭐란 얘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외쳐보시면서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 저랑 1강 이거 이어서 2강부터 20강까지 총 19강 총 다 따지면 20강이죠. 20강 동안 같이 하게 될 텐데 so far so good 외치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강 때 여러분 뵙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강부터 20강까지 계속 뵙는 거예요. 여러분 so far so good.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으로 바로 2강으로 명사와 대명사부터 갑니다. Here we go!